속보, 문체부 정례 브리핑 보고, 문체부 축협 감사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직접 마이크 앞에 서자 축구팬들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정치권도 정 회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근 축구협회는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등으로 축구팬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후속 조치 대신 홍명보 축구감독을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국회는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비롯해 강유정, 김재원 의원 등은 12일 대한축구협회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승부조작 사면, 파리올림픽 본선 좌절, 박주호 의원 탄압을 지켜봤듯이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으로 한국 축구의 전성기가 왔으나 한여름 밤의 꿈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다, 라고 우려했다. 근래 들어 대한민국 축구는 불세출의 스타를 여럿 배출하고 있다. 손익희망,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으로 일컬어지는 A 대표팀 선수들은 유럽 스타 플레이어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수의 스타 플레이어를 지니고도 아시안컵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일각에서는 아시안컵 당시 전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클리스만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왜 막대한 연봉을 지불하고 외국 감독들만 데려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박항서 감독 등 능력이 출중한 감독이 즐비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축구의 성적 부진은 성인 대표팀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앞서 황선홍 감독이 지휘했던 24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했다. 전 축구선수 이천수 씨는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그러지 말라고 한 거다. 올림픽에 황 감독이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화살을 맞아야 할 때 라고 덧붙였다. 또 올림픽 한번 안 나가면 되지 이게 아니다. 한국 축구 완전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당시 감독을 경질한 뒤 U23 감독이던 황선홍에게 A 대표팀 감독을 겸직시킨 적이 있다. 활용 정점은 홍명보 감독 선임이었다. 최근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특혜 논란에 휘말리며 축구팬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박문성 축구 해설가는 이날 토론회에서 축구협회 전무 시절 현 대표팀 선임 프로세스를 만든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전 현재의 축구협회가 시스템과 체계가 무너진 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밟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며 그런 홍 감독이 며칠 만에 대표팀 감독 선임을 받아들인 건 모순된 행동이다 라고 힐난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4선 도전을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지난 8일 안판티노 피파 회장과 접견 일정을 가지며 친분을 과시했다. 인파티노 회장은 7일 한국 시간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제 친구이자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을 오늘 파리 피파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뻤다. 며 정몽규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정 회장이 안파티노 회장을 만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감사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축구협회는 피파 규정을 언급하며 정부 감사에 불편한 반응을 내비친 적이 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회장이나 임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는 있어도 스포츠나 기술적인 부분을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과 축구협회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민영배 위원은 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실시 등을 본격 거론했다. 민 위원은 축구협회 회장이 협회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다. 라며 청문회가 됐던 조사가 됐던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내막을 살펴봐야겠다. 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기현 의원실 관계자도 12일과 통화에서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짚어낼 순 있어도 대한축구협회의 근본적인 폐쇄적 운영 방식을 개혁해낼 수는 없다. 이번 토론회가 첫 단추이다. 앞으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가며 한국 축구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 굿바이 김민재, 맨유, 더 리흐트 플러스 마즈라위 영입 동시 발표, 아약스 멤버 OT 서뭉친다, 오피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가 바이에른 뮌헨의 마테이스 더 리흐트, 누사이르 마즈라위 영입에 성공했다. 맨유는 이번 여름에만 3에서 4번째 영입을 발표하며 여름 이적시장 전력 보강에 힘을 다하고 있다. 맨유는 14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네덜란드 국가대표 더 리흐트, 모로코 국가대표인 마즈라위 영입을 발표했다. 두 선수의 계약 기간엔 차이가 있었다. 맨유에 따르면 더 리흐트는 2029년 6월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반면 마즈라위와는 2028년 6월까지 계약했으며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이정효는 이적시장 전문가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더 리흐트는 4,500만 유로, 약 675억 원, 플러스 500만 유로, 약 75억 원. 마즈라위는 1,500만 유로, 약 225억 원, 플러스 500만 유로의 입찰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더 리흐트는 맨유가 나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역사적인 클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에 흥분을 느꼈다며 최고 수준에서 성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이 특별한 클럽에서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마즈라위는 맨유 선수가 되는 건 정말 놀라운 기분이고 올드 트래퍼드 맨유 홍구장에서 빨간 유니폼을 입고 걸어나갈 날이 기다려진다며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트로피를 따겠다는 동일한 야망이 있었고 난 그것을 달성하려는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선수가 입을 모아 언급한 인물이 있다. 네덜란드 아약스 시절 함께한 맨유의 에릭 텐 하흐 감독과의 재회에 대한 기쁨도 드러냈다. 더 리흐트는 텐 하흐는 내 경력의 초기 단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는 내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와 다시 일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마즈라위도 텐 하흐는 선수로서의 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 경력 전성기에 접어들어 그와 재회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텐 하흐 감독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여름 맨유에 부임하기 전까지 아약스의 감독으로 있었다. 더 리흐트는 2019년 여름 유벤투스로 이적하기 전까지 그와 함께했고 마즈라위는 텐 하흐 감독이 맨유로 향한 2022년 여름 뮌헨으로 향했다. 맨유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두 선수 영입을 위해 노력했고 결국 영입에 성공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2001년생 스트라이커 조슈아 지르크지, 프랑스 출신의 2005년생 센터백 레니 요로에 이은 여름 이적 시장 3, 4호 영입이 동시에 나왔다. 맨유가 처음부터 두 선수를 동시에 노린 것은 아니었다. 맨유는 지난 시즌 6명의 센터백을 두고도 선수들의 부상 문제로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루가 센터백을 보기도 했다. 뮌헨에서 주전 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더 리흐트 영입을 우선시했다. 맨유는 뮌헨과 더 리흐트 협상을 두고 논의하는 동안 릴의 센터백이었던 요로 영입을 발표했다. 요로가 합류했기에 더 리흐트가 영입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맨유는 더 리흐트 영입에 끈을 놓지 않았다. 프리시즌 기간에 부상으로 빠진 요로의 영향도 있었다.
요로는 지난달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경기 도중 빠져나갔고 약 3개월간 경기에 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베테랑 라파엘 바란이 떠난 상황에서 센터백 추가 영입이 필요했고 텐 하흐 감독이 잘 아는 더 리흐트가 1순위였다. 더 리흐트가 여름 이적 시장 초반부터 타깃이 됐다면 마즈라위는 지난달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맨유는 지난 시즌 센터백과 함께 풀백 문제도 겪었다. 왼쪽 주전 풀백인 루크쇼가 잦은 부상으로 지난 시즌 15경기 출전에 그쳤고 후보인 타이럴 말라시아는 프리시즌 당한 부상으로 지난 시즌 한 경기도 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오른쪽 풀백인 에완 비사카와 디오구 달롯이 번갈아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다. 완 비사카와 달롯은 왼쪽 풀백이 익숙지 않은 선수들이었기에 맨유는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를 원했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선수가 텐 하흐 감독이 이끈 경험이 있는 마즈라위였다. 맨유가 미넨의 두 선수를 이적 시장 영입 목표로 세우며 두 선수를 한 번에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변수가 있었다. 완 비사카가 판매가 돼야 이적 자금을 활용해 두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다. 완 비사카를 데려간 곳이 있었다. 웨스트햄이 지난 13일 완 비사카 영입을 발표했다. 맨유는 완 비사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두 선수를 동시에 데려왔다. 두 선수 모두 20대 중반의 나이로 전성기를 향하는 나이이기에 많은 출전 기회를 원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을 선임한 미네는 두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두 선수는 텐 하흐 감독이 있는 맨유를 원했고 텐 하흐 감독의 품으로 갔다. 두 선수가 오는 17일 맨유와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부터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즈라위는 프리시즌부터 몸을 만들었지만 더 리흐트는 2024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의 영향으로 팀 훈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